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경복궁은 여러 번 가봤는데 창덕궁은 한 번도 못 가봤다. 혹은 창덕궁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디 있는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창덕궁 이야기입니다. 왕이 가장 사랑한 궁궐 창덕궁. 이 제목만 들어도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경복궁이 조선의 정궁, 즉 나라의 얼굴이라면 창덕궁은 왕이 마음 편히 머물며 숨을 고르던 진짜 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창덕궁이 왜 특별한지, 왜 역대 왕들이 이곳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의 정원, 후원은 어떤 곳이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편안히 앉아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시면 됩니다. 1부 창덕궁의 첫걸음. 서울 종로구 북악산의 품 안쪽에 살짝 숨어있는 듯 자리한 궁궐 하나, 바로 창덕궁입니다. 이 궁궐은 경복궁처럼 도로 한복판에서 딱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길가에서 보면 그냥 오래된 돌담길 같기도 하고 담 너머로 우거진 나무숲만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덕궁은 1405년 태종이 지은 궁궐입니다. 경복궁이 조선의 첫 궁궐로서 화려하고 위엄을 상징했다면 창덕궁은 훨씬 더 실용적이고 사람 냄새나는 궁궐이었죠. 실제로 조선의 왕들은 경복궁보다 창덕궁에서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경복궁은 너무 크고 화려해서 왕이 오히려 불편했다고 해요. 반면 창덕궁은 자연지형을 살려서 걷기도 좋고 머물기도 좋았던 겁니다. 이 점 때문에 창덕궁은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특별한 궁궐이라는 뜻이지요. 2부 왕들이 창덕궁을 사랑한 이유. 그럼 조선의 왕들이 왜 그렇게 창덕궁을 사랑했을까요? 첫째, 살기 편했습니다. 궁궐이라고 해서 꼭 화려해야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집은 결국 편안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덕궁은 북악산의 지세를 그대로 활용해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적당히 들어왔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구조였죠. 둘째, 후원이 있었습니다. 후원은 창덕궁의 진짜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왕들이 책을 읽고 시를 짓고 신하들과 토론하며 마음을 다스리던 공간이었습니다. 일종의 힐링 공간이자 동시에 학문과 정치가 함께 이루어지던 공간이었죠. 셋째,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불타버린 뒤 무려 270년 가까이 창덕궁이 조선의 공식 궁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오래 머문 궁궐 창덕궁인 셈이죠. 3부 후원과 왕의 비밀 정원. 자, 이제 창덕궁의 하이라이트, 바로 후원 이야기를 해볼까요? 옛날엔 비원이라고 불렸습니다. 비밀의 정원이라는 뜻 그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후원의 크기는 무려 30만 제곱미터.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축구장 100개를 이어붙인 크기입니다. 그 안에 숲, 연못, 정자, 작은 폭포까지 다 들어있으니 정말 거대한 자연공원 같았죠. 대표적인 공간이 부용지와 부용정입니다. 연못 위에 정자가 하나 서 있고 그 주변으로 연꽃이 피어납니다. 왕은 이곳에서 신하들과 함께 시를 짓고 학문을 논했어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얻는 곳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름날 연못 위에 부용꽃이 활짝 피고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왕과 신하들이 시 한 수를 읊조리고 있는 모습. 이 장면만 떠올려도 당시 창덕궁의 분위기가 눈앞에 그려지지 않으세요? 4부 자연과 하나 된 건축. 창덕궁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경복궁은 네모 반듯하게 권위를 드러내는 구조였다면 창덕궁은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산세를 따라 건물이 올라가고 숲 사이사이에 정자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 안을 걷다 보면 마치 숲속 산책로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특히 낙선제라는 공간이 유명합니다. 이곳은 왕이 공식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지내던 곳입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 나무의 결이 살아있고 창문을 열면 햇살과 바람이 가득 들어옵니다. 왕도 결국 한 인간으로서 조용히 숨쉬고 싶었던 공간, 그게 바로 낙선제였던 거죠. 5부 창덕궁과 역사 속 인물들. 창덕궁에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은 몸이 불편해 경복궁보다 창덕궁에 더 자주 머물렀다고 해요. 자연 친화적인 구조 덕분에 건강관리가 조금 더 수월했기 때문이죠. 또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은 창덕궁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이 궁궐은 조선 왕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공간이었습니다. 6부 오늘날의 창덕궁. 지금은 누구나 표를 사면 들어갈 수 있는 문화유산이지만 예전에는 왕과 일부 신하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후원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면 가을의 단풍, 여름의 연꽃, 겨울의 설경까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의 시선으로 풍경을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창덕궁의 매력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왕이 사랑한 궁궐, 창덕궁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경복궁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소박함과 자연스러움 때문에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궁궐,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의 정원, 후원. 여러분도 언젠가 직접 걸어보시면 왜 조선의 왕들이 이곳을 사랑했는지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역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숨쉬는 도시,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살아있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궁궐, 또 다른 역사 이야기를 준비해 오겠습니다.